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21번을 같이 볼 거고요. 교과서는 따로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하고 선생님과 같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서랑 과학교과서에서 어떻게 그러한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교과서 본문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 방법이 사용된 부분을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 본문에 쓰인 설명 방법을 파악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오늘 보는 부분에 필요한 설명 방법은 학습지에 선생님이 적어왔기 때문에 학습지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교과서에서 쓰인 설명 방법을 찾을 때 필요하다 하면 그때 국어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 과학 교과서 같은 것들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적어둔 것입니다. 발효된 하브르타를 통해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오늘의 수업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업은 교과서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설명 방법을 확인하고 그 다음 교과서를 활용해서 다른 설명 방법이 쓰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는 부분은 간지럼과 관련된 교과서 본문에 해당합니다. 지금 옆에 보면 교과서 쪽수를 선생님이 표시해 놨어요. 교과서 75쪽, 교과서 76쪽, 교과서 76쪽에서 77쪽. 나중에 교과서 펼쳐서 필요하면 같이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본문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중간 일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근질근질 가려운 키득키득 간지럼이라는 제목을 가진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러한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간지럼과 가려움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요. 간지러운 느낌이라는 큰 개념, 다시 말해서 상위 개념을 그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간지럼과 가려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바로 구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나누어 가는 구분이 쓰이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과서 75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말만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 어떻게 내용이 펼쳐질지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지럼과 가려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은 바로 간지럼과 가려움입니다. 이러한 간지럼과 가려움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설명 방법은 바로 대조입니다. 뒤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한 문장,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문장만으로도 대조의 방법으로 앞으로 설명을 하겠구나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을 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있는 중간 1부분에서는 간지럼과 가려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본문을 정리했던 학습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학습지 번호가 16번입니다. 학습지 16번을 펼쳐보면 간지럼과 가려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일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지럼과 가려움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에 집중하는 비교와 차이점에 집중하는 대조의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일부분에는 구분, 대조, 비교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과서 본문을 읽을 때는 잘 안 와닿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 방법도 한번 정리해보고 요약도 해서 확인해보고 선생님과 같이 적용도 해보고 다른 교과서에서도 찾아봤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 본문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간 이 부분으로 내려올게요. 중간 이 부분의 제목은 우리는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입니다. 우리는 왜 간지럼을 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원인이 나타나고 있네요. 몸에서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몸은? 네, 그렇습니다.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지요.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과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개념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곤충이나 기생충이라는 예를 위해서 들어주고 있네요. 따라서 예를 통해서 읽는 이, 다시 말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예시가 활용되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이 부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는 인과, 그 다음 개념이나 현상 등에 속하는 실제적인 예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를 도와주는 예시가 쓰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간 3 부분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3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 76쪽과 77쪽을 참고하면 똑같이 간지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하면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이 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내가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원인이 나타났네요.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웃음이 나지 않지요. 내가 간지리지만 웃음이 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인과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괄호 2번에 내려와 보면 방금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있는데 한번 눈으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적혀 있는 것 확인했나요? 바로 이 부분이 있지요.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인과가 쓰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로봇으로 간질이더라도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원인에 따른 결과, 인과가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인과가 우선 나타나고 있고요.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색이나 위치가 계속 반복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지럼을 느끼지 않고 근데 변화를 주면 간지럼을 탄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런 데를 기준으로 앞에는 위치나 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근데
속도나 범위에 변화를 주면 간지럼을 탄다. 그런데 라는 말의 기준으로 앞에는 색이나 위치에 변화가 없다. 그때는 간지럼을 탄다, 타지 않는다. 맞아요. 간지럼을 타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색이나 위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간지럼을 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을 때와 변화가 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지요. 차이점에 주목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바로 대조라고 부릅니다. 중간 3에서는 인과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1, 2, 3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눈으로 정리해 볼게요. 배터리인 필기가 있으면 채워주시고요. 잠시 정지해서 적어주면 좋겠지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78쪽에 있는 끝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봤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나오는 인과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예측, 행동, 피드백은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봐도 바로 예시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예측, 행동, 피드백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다라는 현상 혹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데리고 와주고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예시를 활용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 사회, 도덕, 체육, 과학 등 본인이 원하는 교과서를 펼쳐서 설명 방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이때 서로 다른 설명 방법 3가지를 찾도록 합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볼게요. 나는 만약에 역사 과목이 너무 좋다. 역사.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그냥 편하게 쭉 펼쳐서 읽어보다가 이 설명 방법이 쓰인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와 부여는 모두 제천 행사를 열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열린 동맹이고 부여의 제천 행사는 12월에 열린 연고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고구려와 부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근데 둘 다 제천 행사를 열긴 열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열린 동맹이고 부여의 제천 행사는 12월에 열린 연고이다 라는 이 부분은 둘 사이의 차이점에 해당하겠지요. 설명 방법 중에서 차이점, 공통점과 관련됐던 건 바로 비교와 대조입니다. 2가지 이상의 대상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을 때, 공통점이 있을 때 언급해주는 비교와 2가지 이상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라는 말을 해주는 대조,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지요. 자, 비교와 대조가 쓰인 부분을 역사 과목에서 찾아서 교과서 내용을 옮겨 적고 무엇이 쓰였는지 표시해주면 됩니다. 나는 만약에 체육이 너무 좋다. 그러면 체육 교과서를 펼치면 돼요. 체육. 내가 원하는 과목은 체육이다. 특정한 설명 방법이 쓰인 교과서 부분을 옮겨 적고요.
거기에서 사용된 게 만약에 정의다. 그러면 정의라고 옆에 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설명이 쓰인 부분을 찾아서 아, 거기에는 예시가 쓰였네 라고 예시 옆에 적어주면 되고요. 체육교과서에서 찾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찾겠다. 다른 교과서 펼쳐도 됩니다. 과학 교과서 펼쳐서 쭉 옮겨 적고 정의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느냐? 서로 다른 과목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정의 지금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설명 방법 세 가지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정의가 아니라 뭐 구분을 찾던지 아니면은 대조를 찾던지 비교를 찾던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방법을 공부하는 게 여러 과목,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었지요. 바로 이렇게 설명 방법을 알면서 글을 읽으면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할 수 있는지 직접 해볼게요. 다음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팀즈에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오늘 수업 영상이 짧은 대신에 다른 교과서를 펼쳐서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했고요. 과제 열심히 하고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